지금 북한은 자축을 하고 나단이 났습니다. 2차 시험 발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자축 연회를 가지고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좌파 언론조차도 베를린 구상에 북한의 ICBM이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담 제2에 미사일로 응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하에 매달리는 우리의 이 판단력은 정말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기에 이 국방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운운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탑재도 하지 못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포신이 없는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황당한 소리 집어치우길 바라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요, 미국의 압박을 노려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실험을 하고요, 지금까지 핵실험을 안 했는데, 김정은이 지난 7월 4일 화성 14호 1차 발사 이후에 앞으로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을 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화성 14호 2차 발사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 미국의 최종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ICBM에서 대기권 진입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퀘스천 마크. 이미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건 못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탄두 소형화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ICBM 성공보다도 확률이 좀 더 떨어지는 수준에 있죠. 그래서 북한의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북한도 ICBM에다 핵을 탑재해서 터뜨리려고 이 짓을 하는 거겠습니까? 안 그러면 고지를 점령해서 고지 위에서 밑으로 보고 총을 쏘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자고 저러는 거겠습니까? 협상하고 살라고 저짓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 소형화가 입증될 수 있는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북한의 협상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ICBM 능력은 거의 갖추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1톤짜리를 싣고 과연 저만큼 날아가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겁내는 북한이 소형화를 시킨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해서 저까지 날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국 국방부나 한국 측은 애써 회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금 갑의 협상력에 이렇게 권위가 좀 서지 않으니까 이제 북한이 마지막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압력 수단은 핵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은 최종 단계인데, 그런데 이 미사일 최종 단계가 결국 소형화된 핵하고 맞물려야 빛깔이 나는 거니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을 끌고 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중국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모택동이 1950년대에 핵개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중국 대륙을 1949년까지 완전 통일을 공산당이 하고 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대만으로 내쫓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한마디로 중국 내부에 혼란상도 있고 경제력 수준도 떨어지고 해서 중국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 자유중국 장개석의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었고 중국은 국제 서방 국가들이 인정을 안 했죠. 이런 상황에서 모택동이 50년대 핵개발에 나서서
60년대에 불량 핵국가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핵개발 국가, 북한 같은 나라가 됐죠. 그런데 중국은 71년에 대탕트를 통해서 유엔에서 대만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유엔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9년에는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이런 모델을 따라가면서 미국과 중국 대만 간의 관계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결국은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켜서 한국을 대만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강성대국으로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지원도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주장이 매우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느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국은 한국을 제껴버리고 중국이나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한국의 일부 이 보수나 수구들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군사 옵션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말을 하는 거지 말풍선일 뿐이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 댓글에 보면요. 저보고 아주 폄하를 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마치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분들, 군 어떤 장성 출신들, 미국의 정통한 전문가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정보를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적인 어떤 방향을 예측하는 부분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할 건데요. 그게 그런 노력 끝에 나온 것이지 제가 무슨 앉아서 점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백지에서 돌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북한과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미국의 이해관계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DJ 노무현식의 대환이 베를린 선언이니 무슨 6.15니 이런 소리 하다가는요. 그냥 한국이 대만 짱 나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과 이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북미 수교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당신들이 우리를 뒤통수 치는데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데 이렇게 매몰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 기술로는 6개월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이 핵에 있어서는 매우 앞선 나라입니다. 일본은 길게는 6달, 빨리는 2달이면 만든대요. 한국도 그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금방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유지한 채 사실상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이 문재인 정권은요. 저는 잘못된 거고 끝까지 이걸 고집한다면요. 국민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핵을 갖겠다 하면서 독자 개발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제재하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갈 때 북한은 배짱으로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무역이 많기 때문에 배짱을 못 부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이요. 우리도 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자. 이 동북아에
육자회담 당사국 6개 나라가 전부 핵을 가지는 게 공평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논리로서는요, 상호 확정 파괴죠. 과거 전쟁이 미국과 소련 간에 날 거라고 봤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동구권을 소련이 먹고 중국까지 공산화되었을 때 곧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다시 3차 대전이 발생할 거다. 그 전초가 한국전쟁이었다. 근데 한국전쟁은 적당히 마무리가 됐어요. 지역 분쟁으로요. 커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균형이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호 확정 파괴입니다. 이 상호 확정 파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 도달한 후 생존에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서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것. 즉 쉽게 이야기하면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니까요.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 핵을 탑재해서 미국 코앞에서 놀이를 하다가 케네디가 그래 전쟁하자. 니 죽고 내 죽자니까 소련이 뺐고요. 그러면서 80년대까지 서로 뭡니까? SS-20입니까? 하는 소련의 ICBM과 미국의 퍼싱2 이런 것들이요. 독일부터 해서 유럽에 쫙 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전쟁 땅 하면 서로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핵을 탑재한 ICBM으로는 불안하니까 이제 서로 안 보이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바다 밑에 감추자. 그래서 미국도 소련도 60년대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물 밑에 몇 달간 들어가 버리면 이놈이 어디서 뭐 하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물 밑에 다니면서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만약에 저쪽이 도발해서 우리 쪽을 선제 타격해서 육지가 전멸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잠수함이 핵을 모스크바로 베이징으로 때리면 된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 핵 잠수함에 몰두를 해서 사고도 곳곳에서 많이 났지요. 그런 게 이제 붉은 10월 같은 영화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0년대 미국 소련이 구사했던 핵 전략으로 영어로 서로 머리 글자를 따서 MAD라고 합니다. 무추얼 상호고요. 그 다음에 이 assured 확정, 파괴, destruction. 그래서 상호 확정 파괴라는 MAD라는 이런 전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 소의 핵 억제 전략의 이 핵심 개념으로요. 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되어서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상대방의 핵이 도달하기 전에 설사 우리가 맞았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등에 의해서 살아있는 전력에 의해서 곧바로 반격을 해서 니도 죽여버린다. 자, 이 전략은 선제 공격을 해봤자 결국 나도 죽는다. 그 선제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안 쓸라 하면 핵에 의해서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서로 간의 견제가 있어서 니도 죽고 내도 죽는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실히 알아야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국민과 사회 그 자체를 다 죽는다. 미국의 시카고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 DC, LA, 샌프란시스코 다 죽는다. 마찬가지로 소련에도 모스크바부터 페트로브 레닌그라드까지 다 죽는다. 그래서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요. 주요 도시들을 전부 겨냥을 해야 이게 촘촘한 상호 확정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핵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또 상대방의 반란, 내부 국가의 테러 집단 이런 쪽에 의해서 또 과대망상론자에 의해서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때 실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서로가 쑥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룬 것이 제가 핵 잠수함을 다룬
영하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간에 샬트1, 샬트2 같이 서로 간에 이 핵에 대해서 양을 조절하자. 발사대나 이 핵, ICBM 숫자나 핵량을 서로 조절하자는 협정이 계속 서로 간에 오면서 소련이 망할 때까지 이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오늘 한 언론사설은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북한과 한국 간에는 이미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만 대군이니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400대니 500대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탱크가 몇백 대니 포가 몇천 대니 이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칼등 이런 병사가 10,000명이 있어도 기관총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군인 2명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뭐 저기서 쏴대십시오. 돌격 앞으로가 됩니까? 지금 북한이 ICBM과 핵을 딱 2개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북한군은요 나머지는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꽝 잡는 총에다가 총알 몇 방 줘서 휴전선만 지키고 있으면 포나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안전장치로 왜? 혹시라도 미국이 선빵을 때리면 북한이 그래도 서울을 쏜다라고 이렇게 돼야 선빵을 못 때릴 거니까 그런 부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만 딱 집중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교란시키려고 잠수함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 3,000톤급짜리 거기에 SLBM만 딱 탑재해서 바다 밑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국방비도 절감하게 됐고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이제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게 됐습니다. 우리 자꾸 뭐 투자하고 국방비 어쩌고 하는데 이게 별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공포의 균형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어느 날 미군이 북한하고 협상하고 언제 나갈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믿을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다행히 대선을 치를 때 이 국방비도 안 내는 한국, 일본 뭐 어쩌고 몇 군데 욕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핵을 가져라 그래 그냥. 그래가 자기들을 자기가 지키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에 우리가 구실을 잡아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고 당신들이 실제로 전쟁도 안 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안 한다 할 거고 또 당신들이 나중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딜을 치면서 평화협정이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만 연맥일 거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 이야기가 공론화돼야 되고 핵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한 금기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걸 깨겠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 그리고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전 보수 진영이나 보수 정당들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핵우산요 아무 소용없어요. 북한이요 제가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곧 그 자료가 저한테 입수될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아주 개량을 해가지고 신형 스커드 미사일을 테스트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이나 언론에 보도도 안 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저 비싼 몇천억이 들어간 ICBM을 갖고 한국을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을 하면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을 하는데 기존의 재래식 스커드 미사일이 아니라 노동 미사일이 아니라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페이트리어트 이런 미사일처럼 이 단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료가 입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북한은 아주 싼 걸로 북한이요 한 1000발 가지고 있다 미사일 이런데 제가 볼 때 스커드나 노동은 수천 발 있을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낼 거예요. 그거 뭐 한 200km, 300km 날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유사시에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스커드 미사일만 몇 개 날려버리고 그 중에 뭐 한두 개 전술핵을 날려버리면 끝나는 게임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한테 이야기해서 재래식 미사일, 뭐 재래식 폭탄 싣는 탄두를 뭐
2배로 늘리든 거리가 무슨 800이든 1000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요 칼 가지고 계속 좀 뭐 긴 칼, 짧은 칼, 날카로운 칼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핵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쇼부를 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도 핵을 만들자. 그래도 우리도 미국한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고 만드는데 미국은 그걸 달래가지고 협상으로 끝내려 하는데 우리도 미국한테 꼭 말할 필요 없이 그걸 만드는 모습을 노출시켜서 만드는 쪽으로 가야 이제 중국이 남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지죠. 한국에 지금 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한이 미사일을 1000km, 1500km로 만약 늘리고 거기에 핵까지 가진다면 중국도 남한은 지금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핵을 독자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상호 확정 파괴나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고 중국의 똘마니가 되지 않고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지. 그 외에 나머지 아무 소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가져도 괜찮고 한반도 비핵화 반핵 이렇게 하면서 원전까지 문 닫자는 요 논리 속에 핵에 대해서는 아예 한국에서는 입도 꺼내지 마라라는 이런 좌파 세력의 업무가 들어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의심을 할 필요도 있고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핵을 가지라고 압박을 하고 끝내 핵이 없고 평화협정으로 만약에 이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 전술핵 가져오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뭐 그냥 두겠느냐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한미 간에 이 원자력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핵을 개발하다. 이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북한하고 딜 칠 때는 우리 입장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문 정권에도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자를 당론으로 채택해주고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우리도 핵을 가져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해야 이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